화제의 키워드를 살펴보는 픽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상주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뭡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 동그라미 세모 네모입니다. 이거 혹시 오징어 게임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나온 참가자 초청장인데요. 미국에서 구독자 7,50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가 실제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버는 약 24억 원을 들여서 세트장을 만들었는데 드라마처럼 구슬치기 하던 골목길이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운동장이 보시다시피 매우 흡사합니다. 달고나 게임이 진행되던 놀이터와 철제 침대가 놓인 숙소 등을 거의 비슷하게 재현했습니다. 그러네요. 실제 오징어 게임이라 저도 참가하고 싶은데 뭐 참가자 기준이나 아니면 상금 같은 것도 드라마하고 똑같습니까? 네, 아쉽게도 이 참가자 모집은 끝났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실제 참가자는 드라마처럼 456명이며 그 상금은 456억 원이 아닌 150만 달러, 약 17억 원 정도로 적지만 대신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더 낫네요. 네, 맞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을 주최한 이 유튜버, 지난해에만 약 283억 원을 벌어 유튜버 수입 2위에 올랐습니다. 실제 오징어 게임이 열리면 아무래도 저기에 좀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이 상금만큼 또 비싼 게 나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1억 4천만 원짜리 버섯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저도 놀랐는데요. 이 비싼 몸값의 버섯은 캐비아, 푸아그라와 함께 세계 3대 진비로 꼽히는 송로버섯입니다. 네. 최근 이탈리아의 고성에서 열린 국제 경매 행사에서 11만 8천만 달러, 약 1억 4천만 원에 판매됐습니다. 총 850g의 흰 송로버섯으로 1g당으로 계산하면 16만 4,700원에 해당하는 셈입니다. 금값이 지금 1g에 한 7만 원 정도 하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금보다 비싼 버섯입니다. 송로버섯이 좋다는 건 알지만 이 정도 가치가 있나 싶기도 해요. 네, 일단 이 버섯은 낙찰받은 사람이 홍콩 유명 요리사 움베르토 본바나입니다. 본바나는 미슐랭 별 3개를 받은 레스토랑을 운영 중인데요. 특히 송로버섯을 이용한 요리가 유명하고 그래서인지 매년 전 세계 화이트 송로버섯 중 최상급 상품을 모두 싹쓸이합니다. 네. 또 이번에 경매에 나온 버섯이 재배할 수 있는 블랙이 아닌 약 20cm 아래 나무 뿌리 근처에서만 발견되는 화이트 송로버섯이라는 점에서 가격이 비쌌습니다. 네. 우리 산삼처럼 서양에서는 땅속의 다이아몬드라고도 불리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높지만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미식가들이 그러니까 뭐 눈독 들일 만합니다. 그런데 이 송로버섯만큼 희귀한 게 또 있다면서요? 네, 귀가 4개입니다. 네? 귀가 4개? 네, 귀가 4개입니다. 세 번째 뭡니까? 단어, 귀가 4개인데요. 어떤 이야기냐면 생후 4개월의 마이다스라는 고양이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유전자 이상으로 4개의 귀를 갖고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다른 고양이와 생김새가 다르다는 이유로 길에 버려졌습니다. 유기묘 보호소에 있었지만 역시나 오랜 시간 사람들의 선택을 받지는 못했다가 묘생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마이다스는 한 가정에 입양됐는데 SNS 계정으로 올린 사진으로 한 달 만에 3만 6천 명이 넘는 팔로워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예. 제 SNS 팔로워가 40명인데 약 900배 차이입니다. 예, 푸르스름한 흰색 털과 신비로운 초록빛 눈에 아름다운 귀 4개를 가진 마이다스를 본 많은 사람은 판타지 세계에 온 것 같다거나 신화에 나오는 요정 같다는 반응입니다. 처음에 귀 4개다 얘기를 들었을 때는 좀 무서운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보니까 진짜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동물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이 드네요. 이 인기 많은 고양이만큼 또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택시 기사도 있다면서요. 예, 바로 네 번째 키워드인 참사 막은 택시 기사입니다. 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영국 리버풀 여성병원 앞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폭발 현장이 촬영된 CCTV 영상을 보면 테러 용의자를 태운 택시가 병원 정문 앞 도로에 멈춘 상태로 누구도 내리지 않은 채 곧바로 폭발합니다. 데이비드 페리라는 택시기사의 대응 덕분인데 탑승객의 옷에 무언가 부착된 것을 수상하게 여겨 병원 도착 직후에 그가 내리지 못하도록 차량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병원 입구에서 불과 10여 미터 떨어진 곳에 테러범이 병원 안으로 진입하기라도 했다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간적인 상황 판단이 정말 주요했네요. 그런데 아까 아무도 안 내렸다고 그랬잖아요. 택시 기사분은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네, 테러범은 현장에서 죽었지만 영웅은 폭발 직후 차량이 불에 타기 전 극적으로 탈출했습니다. 예. 네, 데이비드의 아내는 남편이 심한 통증을 느끼고 있으나 잘 견디고 있다. 그가 무사히 탈출한 것은
완전히 기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엄청나게 침착하고 용기 있는 행동이라며 찬사를 보냈고 현지 언론은 데이비드를 리버풀의 영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세상엔 영웅만 있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이런 악당들도 있습니다.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바로 우리가 왕비를 죽였다라는 편지입니다. 어느 나라 왕비입니까? 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예. 이 시해에 가담한 단원이자 당시 조선에 설치된 일본 영사관의 보조로 일하던 호리구치 구마이치 외교관이 사건 다음 날 고향 친구이자 학자인 다케이코 사다마치에게 보낸 편지가 발견됐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 보도에 따르면 1894년 11월 17일부터 이듬해 10월 18일까지 보낸 총 8통 중 6번째 내용입니다. 담장을 넘어 점차 어전에 이르러 왕비를 시해했다며 뜻밖의 시웠고 오히려 어안이 벙벙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성황후를 시해한 사람이 처벌을 받기는커녕 현역 외교관으로 계속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아우. 참 어처구니 없는 편지인데 네. 이 편지가 나고야시에 사는 일본계 미국인으로 우표와 인지 연구가인 스티브가 골동품 상점에서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일으킨 관련자 48명은 당시 일본에서 재판을 받았지만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모두 석방됐는데 이 한일 양국의 학자들이 이 편지가 가짜나 위조가 아닌 진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 편지로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